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서구 마곡 엠벨리 14단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위치입니다. 강서구는 왼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해 있고요. 김포시와도 같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영등포구, 아래쪽으로는 양천구와 인접해 있는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그런 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김포시가, 보통 사람들은 김포시가 김포국제공항을 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곡 엠벨리 14단지가 있는 마곡동 마곡 업무지구의 위치입니다. 네, 보시면은 강서구 마곡지구는 서울의 7대 업무지구 중 하나이고요. 강서구의 핵심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를 한번 보면 왼쪽으로는 방화동이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등촌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내발산동과 외발산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14단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15단지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이쪽은 텅 비어 있는 상태고, 아직 지금 개발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이쪽도 이제 각종 그 업무지구들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활성화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일부 학원가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는 마곡나루역까지 가는데, 그 가쪽 가는 부분에 있어서 왼쪽 편에 이제 아래쪽, 살짝 아래쪽 편에 이제 그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고, 그 밑에 쪽으로는 이제 각종 업무지구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서구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 강서구청역이 신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 이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하 2층 있죠? 지하 2층으로 해서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원그로브라는 건물이 있는데, 서울 축구장 크기 한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원그로브의 지하 2층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전국에서 뭐 가장 크게 지어지고 있다.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7단지, 그 마곡 엠벨리의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의 대장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는 6단지, 이렇게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4단지 아래쪽에는 이제 강서 농산물 농산물이 보이고 있는 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VL 웨스트라고 해서 고급 시니어 타운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14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15단지가 위치해 있고, 위쪽에 이제 마곡역이 보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마곡나루역 이렇게 있고, VL 웨스트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 설명드렸고, 각종 업무지구들이 있고, 이제 각종 상권, 그리고 여기는 학원과 여기는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입점해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가는 길에 이제 원그룹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서구청역도 지어지고 있고, 그런 이쪽 인근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천지개벽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서 센트럴 아이파크까지 지금 건축 2025년 예정에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공앤밸리 14단지의 모습이고요. 단지가 생각보다 좀 깔끔한 모습입니다. 준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문의 모습, 문주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단지 전경입니다. 단지 전경을 이렇게 쭉 단지 둘레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기 좋게 이제 조성이 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놀이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분리수거장도
제가 봤는데 깔끔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는 어떠할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원가가 조금 있는 14단지 앞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고요. 그리고 공진초등학교가 있어요. 단지 옆쪽에 공진초등학교가 있고, 이건 단지 내부 상가, 단지 내부 상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마 이게 15단지하고 이게 서로 같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15단지 상가일 겁니다. 이쪽이 14단지면 15단지 상가고, 이쪽이 이제 14단지면 이쪽이 15단지 상가일 겁니다. 이게 서로 상가 그 내부 상가의 형태랑 모양이 비슷해 가지고 딱 이렇게 구분이 한 번에 안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인근의 외부의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네, 주변 상권의 모습이고요. 주변 상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단지 위쪽과 15단지 위쪽에 이렇게 상권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 굉장히 균질성 있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학원가는 14단지 위쪽에 대부분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1200여 세대의 대단지거든요. 대단지다 보니까 단지 끝과 끝의 거리도 좀 멀고요. 단지 자체가 이제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가까운 쪽 이 동 있죠? 이쪽 동, 위쪽 1406동, 1405동, 1401동 쪽이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운 쪽은 이제 왼쪽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1409동, 1408동, 1407동 쪽이 로얄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12단지 앞쪽 상가에도 일부 학원가가 조금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들,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쪽은 이쪽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34평 B타입이 있고요. B1 타입이 있고, 타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2평입니다. 32평 D타입, 34평 E1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4평 B타입은 이렇게 3베이 반상형 구조죠. 우리가 많이 보는 반상형 구조고요. 그리고 B1 타입. B1 타입도 거의 비슷한데 이 방이 그 하나의 방향이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타입. D타입은 우리가 흔히 보는 복도식 구조. 한쪽에 방이 두 개가 몰려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E1 타입은 비슷해요. D타입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차이점이 이쪽 발코니의 위치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더 왼쪽으로 좀 쏠려 있죠. 이쪽은 오른쪽 끝에 쪽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침실 쪽이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실이 여기는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좀 발코니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D타입이 더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입니다. 네, 지금 25평형의 실내 사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의 모습, 그리고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딩이라든지 이런 색깔, 바닥 형태, 그리고 구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마곡 엠벨리 14단지는 마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식이고 127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용적률은 206%고요. 환하건설 외 1개의 시공사가 있고요. 최고층은 16층까지 있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지역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평지로 이루어지고 주차 대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1.13대고요. 주차 주차장과 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 초중고 고등학교 살펴보면요. 학군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초등학교는 서울 공진초, 옆쪽에 초품화는 아니지만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있었고요. 그리고 수명중 수명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도 600m 이내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해 있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밀집학원가도 14단지 앞쪽 상가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인근에 있고요. 쇼핑몰은 없고, 공원 같은 경우 발산공원이라고 해서 축구장 2.5배의 공원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학권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을 살펴보면 단지 내외의 소음 문제가 좀 심하다는 의견이 일부 입주민분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곡 엠벨리는 임대와 분양 세대가 혼재된 그런 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 간에 일부 갈등이 있다. 이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의 특징, 강서구의 거래지수, 마곡동의 특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는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41.44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6.8%에 해당이 되고요. 인구도 56만 97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6.6%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강서구의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2호선, 그리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역, 김포골드라인, 서해선까지 많은 노선을 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근 병원도 이대 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미즈메디병원까지 상당히 많은 병원도 위치해 있고요. 학원도 1396개로 입시검정 모습이 811개까지 입점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상권 같은 경우는 백화점 1개, 대형마트 6개, 스타벅스 26개가 입점해 있고요. 강서구의 특성으로는 이제 이 경기 외곽에 있던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 경기 외곽에 있던 대기업들이 서울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서 강서구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확장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곡으로의 출퇴근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호선의 혼잡도가 극심하다.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서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는 2,800세대고요. 공급량은 없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면 2020년도에 5,745건 이렇게 많았다가 21년도에 좀 줄었어요. 2,856건까지 많이 줄었죠. 거의 반절 가까이 줄었다가 2022년도에 거의 거래량을 완전히 최하 672건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2023년도에 좀 회복했고 24년도 9월 말 상당히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년 전에 3,864건, 네, 현재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4,108건까지 매물이 좀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는 1,163건에서 963건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4평형의 매매 전세 최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5억 5천이고요. 전세 최고가는 8억 5천입니다. 그래서 갭은 지금 7억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34평형의 세대수 보시면 1270세대 중 315세대가 34평형의 세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전체 평형의 매매 전세 건수입니다. 24년도 6월 기준이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밖에 없었어요. 실거래가. 그리고 23년도 7건, 24년도 3건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 건수 보시면 351건, 전세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죠. 22년도에 건수가 엄청 많았고 23년도에 90건까지 줄었다가 24년도에 42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전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거래가 34평형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2건이 거래가 됐었고요. 8월에 2건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거래가 사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7월에도 14억 4천이었고 8월에도 14억 4천으로 가격의 변동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 KB 시세와 호가입니다. 보시면 KB 시세가는 13억 5천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 호가는 지금 17억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KB 시세와 호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최저 호가는 14억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매물 같은 경우 지금 13개 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쭉 그 흐름을 한번 살짝 보시면 23년도에 초부터 가격이 갑자기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2억 3천에 3월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조금씩 거래는 별로 없었지만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14억 4천까지 해서 약 2억 정도 한 1년 한 6개월 1년 5개월 정도 사이에 2억 정도가 상승한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네,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역 같은 경우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멀다 보니까 1시간 1분, 그리고 자차로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56분이 소요되고요. 시청역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52분, 51분 이렇게 소요되고요. 그리고 구디역과 가디역도 보시면은 43분, 47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더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차로는 조금 오래 걸리죠. 그리고 가디역 같은 경우도 48분, 37분이 소요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그나마 좀 가깝죠. 그래서 한 번에 갈 수가 있고요. 5호선을 타고 그래서 30분, 29분 이렇게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곡역은 어차피 바로 옆에라서 이게 오히려 걸어가는 게 더 가까운데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7분이 걸린다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차로는 4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MC역과 판교역인데요. DMC역은 31분, 26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판교역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1시간 12분, 1시간 7분이 소요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강남역하고 그다음에 시청역과 그리고 구디역, 가디역은 좀 거리가 있어서 좀 오래 걸리고 판교역도 좀 멀다. 근데 이제 여의도하고 마곡지구는 당연히 가깝고요. 그리고 DMC역은 가깝다. 가까워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양시 행신역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을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은 좀 복잡하긴 하죠. 보시면 3번을 좀 환승해야 2번을 환승을 해야 되고 40분이 걸리고 자차로는 23분이 걸린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역고속.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들을 다 한번 엠벨리 단지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빠르게 좀 살펴보면 이제 12단지 있죠. 12단지가 지금 세대주가 가장 적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여기가 이제 평당가가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단지들이 사실 다 근방에 있거든요. 다 붙어 있고 뭐 거리도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보시면 2014년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5, 16, 17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은 이제 9단지가 21년식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9단지는 사실 이렇게 입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가장 최신축이다. 이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그래도 조금 상승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과의 거리가 평당가를 좀 좌우하는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단지 있죠? 7단지가 지금 평당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번 좀 거래가 좀 잘 된 모습이거든요. 12억 5천으로. 그래서 이제 13단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축이거든요. 약간 준신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라서 여기도 평당가가 괜찮다. 그러나 대장 아파트는 7단지다. 좀 이렇게 보시면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그렇게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이제 실거주할 집을 찾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3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3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을 때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마곡 엠벨리 14단지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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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88점을 취득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좋게 나왔는데요. 입지로 놓고 보면은 강서구는 약간 이제 중간 입지보다 좀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의 7대 업무지구 중 하나로서 자체 일자리도 풍부하고 14단지 아파트가 마곡 엠벨리에서는 그래도 학원가도 바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실거주하기도 좋고 이제 입지 점수도 좋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좀 학군도 좀 아쉽다. 이런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곡 엠벨리 14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